약초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관계된 질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모자를 쓰고 나올 때도 있고 벗고 나올 때도 있잖아요. 오늘은 머리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모자를 썼습니다. 제가 모자를 쓰면은 머리가 이상하게 된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풀 수 없는 게 문제죠. 오늘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많이 된 질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질환,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이 해결책까지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질환입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항진증, 종양 등등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약에 의존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말로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께서 각자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약초 교수이기 때문에 하나를 또 제시한다면 산조인입니다. 산조인, 이게 멧돼추 나무의 씨앗이거든요. 이 산조인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수면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질환에 사용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산조인을 물에 달이잖아요. 그러면 보리차처럼 구수합니다. 그러니까 음료 대용으로 너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산조인이 들어간 처방으로 귀비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처방은 상당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명방입니다. 명처방이에요. 굉장히 유명할 뿐 아니라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귀비탕은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 그리고 좀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아버리면 더 안 좋아지겠죠. 몸이 강한 사람이라면, 또 훌훌 털어버리는 성격이라면 또 그렇지 않을 텐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직격탄을 받습니다. 몸이 더 많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이런 분한테 귀비탕을 추천합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면증도 있고 위장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지겠죠. 그 중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 기능 저하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귀비탕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자궁질환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연관된 질환으로 자궁질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하고 자궁질환 연관이 있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차저차 해가지고 간 기능에 문제도 생기지만, 이 사실 한방적에서는 간하고 자궁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간 기능이 안 좋아지고요. 간 기능이 안 좋아지면 또 자궁까지 또 덩달아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해소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추천할 수 있는 약초가 이제 시호입니다. 시호. 이 시호는 스트레스가 강하게 지금 현재 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 상황을 좀 레벨을 낮춰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조인과 또는 귀비탕하고 조금 다른 게,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열이 가슴에 찼고 그게 또 머리로 올라오고 두통도 생기고, 이런 경우에 편안하게 마음을 이렇게 쫙 풀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약이 시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호 정말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호가 들어간 처방 중에 소요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 가면은 소요산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단어는 똑같아요. 소요산인데, 이 처방이 갱년기에도 사용하고요. 갱년기 질환.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서 냉이 쏟아진다든지, 최근에 온 환자 중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냉이 쏟아진다,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시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호는 여타 다른 질환에도 쓸 수 있지만 자궁적 질환에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약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사실 원인 불명이잖아요. 이 자가면역 질환인데
사실 이 질환에 걸리면 치료도 쉽지 않고 또 이제 만성화돼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병을 완벽하게 고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안 되게 막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역시나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약초는 위령선입니다. 위령선. 자, 위령선이라는 약은 여러분도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이 약은 이 관절통이 아주 극심할 때 또는 만성화되어서 고착화되었을 때, 통증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됐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약이 위령선이거든요. 최근에 저한테 약을 지러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약초책을 정말 많이 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사보시고 그 안에 이제 처방이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사가지고 달여서 드셨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좀 주셨나 봐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좋아진다는 거죠. 관절통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위령선은 뭐 다른 관절통에도 쓸 수 있는데,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런 작은 관절에 통증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위령선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위령선이 들어간 처방 중에 소풍활혈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소풍가 될 때 소풍, 그리고 활혈, 혈액을 잘 돌게 한다는 뜻이에요. 활혈탕. 그러니까 소풍활혈탕은 위령선이 들어간 처방인데, 이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그런 효능이 있는 처방입니다. 자, 오늘 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3가지 약초와 3가지 처방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약초가 또는 모든 처방이 완벽하게 그 질환을 치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뭐 10%, 20%, 뭐 많게는 50%, 60%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 통증 또는 이 고통을 경감시킬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시잖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약초 방송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